충무로 트로이카, 메소드 연기의 신이라 불리는 최민식은 현존하는 대한민국 최정상 배우이다. 연기력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대배우이지만 그는 항상 겸손함과 진심을 담아 촬영에 임한다고 한다. 촬영 시작 시간보다 2시간 일찍 나와서 그날의 연기를 어떻게 할지 생각한다고 하며 촬영이 끝나도 스태프들이 철수하기 전까지 현장에 남아 스태프 이름을 전부 기억해준다고 한다. 어렸을 적부터 굉장히 병약한 탓에 결핵을 심하게 앓았다. 매일 새벽마다 피를 토하며 기절을 반복하였고 죽을 뻔한 고비를 넘겼다고 한다. 병간호를 하던 어머니는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 최민식을 절에 데려갔고 그는 절에 들어가 휴식을 취하며 기적적으로 건강을 회복했다고 한다. 건강을 회복한 최민식은 고등학교 시절에 접어들어 배우의 꿈을 꾸게 되면서 꿈을 이루기 위해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에 입학하게 되었고 다른 신입생들보다 훌륭한 연기력을 선보여 주목을 받았다. 대학 시절 그는 눈빛부터 달랐던 배우 지망생이었다. 사슴 같은 영롱한 눈망울을 가지고 연극과 선배들이 가라면 가고 술 사오라면 술 사오는 잔심부름도 마다하지 않으며 대학 생활을 열심히 했다고 한다. 어느 날 연극과 선배였던 이경규가 최민식에게 주연을 맡아 같이 작품을 해보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최민식은 선배 이경규 역력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 섭외 요청을 거절하고 곧바로 도망갔다고 한다. 이후 그는 에크우스라는 졸업 공연의 주연을 맡게 되었고 공연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동기 및 후배들과 밤새 술을 마셨다. 그렇게 술자리를 마치고 근처 여관에 들어가 자려고 누웠는데 몸에 심각한 이상함을 느껴서 병원에 가게 된다. 급성폐렴 진단을 받게 되었는데 하루 뒤에 열릴 졸업 공연을 빠질 수 없어서 진통제 주사를 맞았다. 그러나 공연 날에 일어나지 못하게 되면서 공연은 취소되었다. 이후 최민식은 존경하는 교수님에게 넌 다시는 배우한다는 생각하지 마라. 넌 배우할 자격이 없다. 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교수님의 진심 어린 일침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고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고 한다. 죽을 각오로 졸업 공연을 다시 준비해서 다행히 10일 후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공연 이후 배우는 자기 관리가 생명이다. 라는 교수님의 조언을 가슴 깊이 새기면서 살아가게 됐다고 한다. 졸업 공연은 연일 성공하였고 혼신을 담은 그의 연기력을 본 관객들은 기립박수를 쳐주었다. 이후 연극영화과를 시작으로 연극과 방송 드라마, 영화에 출연하며 연기 경력을 쌓아 나갔다. 배우가 활동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다 섭렵했음은 물론 전극뿐만이 아니라 가벼운 코미디물까지 모든 장르를 성공적으로 연기해냈다. 또한 그의 메소드 연기력은 국내 최정상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렬한 감정 표출에서 나오는 특유의 카리스마로 분위기를 압도하는 능력은 국내에서 견줄 사람이 몇 없다. 하지만 요즘은 이런 메소드 연기를 잘 안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한다. 영화 악마를 보았다 촬영 이후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웬 아저씨가 친근감의 표시로 어디 최씨야? 라고 물어봤는데 순간 이 새끼가 왜 반말을 하지? 라는 생각이 들며 살인마 연기에 따른 후유증을 느꼈다고 한다. 이렇게 배우로서 다양한 분야를 섭렵하고 장르불문하여 연기력을 성공적으로 보여주는 배우는 아직까지 최민식이 유일하다. 그가 뽑은 인생 최고의 영화는 파이란이라고 한다. 영화는 주로 겨울에 바닷가에서 촬영을 했는데 얼마나 추웠는지 주변에 구경꾼들이 없었다. 이런 혹독한 환경에서 장백진은 직접 물에 들어가는 장면이 많았기 때문에 촬영을 거부했다고 한다. 영화를 찍어야만 했던 제작진들은 계약서에 그녀가 원하는 조건을 들어주겠다며 설득했다. 결국 영화를 찍게 되었지만 여건상 그녀가 원하는 키위 샐러드는 제공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그녀는 제작진들이 계약을 위반했다며 아버지에게 울며 전화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영화는 개봉되고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최민식은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완성한 파이란을 자신의 최고의 영화라고 한다. 최민식은 영화 주먹이 운다 촬영 당시 후배 류승범을 선배로서 따끔하게 혼낸 적이 있다. 여러 안 좋은 일 때문에 류승범은 지각을 자주 했었다. 그는 한편으로 이해하면서 정신 못 차리는 후배를 바로 잡아주기 위해 따귀를 때렸다. 따귀를 맞은 승범은 그 자리에서 펑펑 울며 최민식에게 용서를 구하였고 이후로 촬영 있는 날이면 칼같이 시간을 지켰다고 한다. 그는 진심으로 반성한 후배의 모습에 기뻐하며 영화가 끝난 이후로 급속도로 친해졌다고 한다. 범죄와 전쟁에서 호흡을 맞춘 하정우는 여느 후배들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최민식은 평소 촬영장에서 하정우의 차분함과 안정적인 심성을 눈여겨보았고 보는 이로 하여금 완전 몰입하게 만드는 연기에 감탄했다고 한다. 또한 하정우의 완벽한 모습에 약간 무서움을 느꼈다고 하며 항상 열심히 하는 후배 모습을 보고 많이 배웠다고 한다. 그는 과거 한국 배우들은 돈을 너무 밝힌다 라는 왜곡된 기사가 보도되자 배우들의 입장을 대변한 적이 있다. 왜곡된 사실을 마치 기정사실인 것 마냥 보도하면 안 된다. 나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소신과 철학을 가지고 작품 활동을 했다. 배우의 삶을 지탱해주는 것은 절대 돈이 될 수가 없다.
나도 같은 배우로서 여태까지 그렇게 살아온 적은 단 한순간도 없었다. 라고 말하며 여러 배우들을 대변해 주었다. 이후 기사를 보도해달라 부탁했던 강우석 감독이 배우들에게 공식 사과를 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나는 가끔 배우의 꿈을 키워나가던 옛 시절을 떠올리며 지금의 최민식은 어느 정도 맞닿아 있는지를 생각한다. 생각해보니 지금의 최민식은 많이 변했고 많이 물들었다고 본다. 좋은 작품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이 영화가 흥행이 될지 안 될지부터 고민하는 모습을 보며 부끄러움을 느꼈다. 대중들에게 더 좋은 작품으로 부끄럽지 않은 배우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